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쿠팡 이야기입니다. 쿠팡의 계획된 적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좀 슬픈 게 쿠팡의 계획된 적자. 저는 이렇게까지 계획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 계획 반, 안 계획 반. 어느 정도 적자를 계획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때쯤 되면 최소한 점유율이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쿠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쿠팡을 잘하는 이유가, 제가 그 학교에 임용되기 전에 잠깐 페이닥을 했었는데, 페이닥을 하면서 제가 주요한 고객사 중에 하나가 쿠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쿠팡 물류 캠프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쿠팡맨들한테 건강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뭐 관리직들이랑 맨날 술 먹고 맨날 쿠팡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한 1년 넘게. 네. 그래서 제가 쿠팡을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데, 쿠팡은 원래 하버드에서 만난 3명이 시작한 회사예요. 하버드 동문 3명이 시작한 회사인데, 처음엔 소셜 커머스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UMF처럼 소셜 커머스로 가는 게 결국은 공구를 회사 차원에서 하자라는 게 컨셉의 처음에 시작이었는데, 그게 맨 처음 시작이 미국에서 어떤 회사였죠? 그게 한국에도 들어왔다가 이제 네네네. 네. 그게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뭐냐면 같은 물건을 여러 명이 사면 네. 싸게 살 수 있게 공구. 공동 구매를 하자. 그래서 이거 물건이 좋은데 이거를 이제 파는 사람이 50명이 모이면 이게 1,000원짜리인데 700원에 팔겠다.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람이 모이면 거래 성사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쫙 팔리고 거래 성사 안 되면 안 팔리고 막 이런 거였어요 원래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셜 커머스로 네.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쿠팡은 소셜 커머스에서 이미 이제 좀 벗어났죠. 지금은 이제 아이템 비즈니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쿠팡은 다른 소셜 커머스랑은 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쿠팡은 그래서 점점 회사를 크게 나가면서 이제 아예 온라인 쇼핑이랑 유통이랑 물류를 다 본인이 직접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요즘 쿠팡 얼마나 편합니까? 아침에 일찍 찍으면 다음날 아침에 와요. 그렇죠. 세상에 인터넷 쇼핑 중에 이런 회사가 없거든요. 없는데, 로켓 배송. 없는데 지금 쿠팡이 매출이 4조에서 5조 대 나옵니다. 4조에서 5조 대 나오는데 손실이 연간 1조 5천억쯤 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쿠팡은 이때까지 계속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조에서 5조를 매출을 찍고 1조 5천억 정도를 1조 이상을 적자를 본다고 하면, 적자를 안 보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면 한 7, 8조를 해야지 적자를 안 본다는 거야. 아니면은 한 10조 정도를 해야 적자를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1조만큼 더 매출을 찍으면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매출이니까 이게 이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자를 메꾸려면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1조 적자를 메꾸고 흑자로 돌아서려면 지금의 매출의 2배 세 배? 이상 네. 매출을 찍어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적자가 메꿔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혹시 매출이 늘어나면 적자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쿠팡은.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매출의 적자의 상당수는 뭐냐면, 지금 물류센터나 물류기지 같은 것들을 쿠팡들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대규모로 지었거든요. 지금 인천에 가보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쿠팡 창고예요. 그 다음에 뭐 이천 같은 데도 쿠팡 물류 창고가 엄청 큰 게 들어서고, 그 다음에 캠프라고 해서 한진택배 같은 직접 택배를 하는 그 기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캠프들도 거의 수십 군데가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근데 그 투자는 거의 고정 비용이에요. 맞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인건비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간다고 그 고정 비용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쿠팡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 팔고 있는 가격보다 조금 올려받아야 돼요. 그렇죠. 특히 배송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올려서 받는 정책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파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쿠팡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물건을 팔겠다고 들어온 데가 쿠팡밖에 없었는데, 지금 신세계몰 들어왔죠. 신세계몰 들어왔고 홈플러스 들어왔죠. 기존에 이미 물류 시스템이랑 택배 영업 같은 것들이 다 완비된 회사들이 이제 경쟁자로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 예전에 쿠팡이 싸울 때에는 위메프 이런 것들이랑 경쟁이었는데, 거기서 체급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좀 재밌어요. 쿠팡을 보면 손정희의 투자를 받으면서, 그것도 몇백억 투자, 몇천억 투자가 아니라 조단위 투자를 투자죠. 2번을 받아요. 네. 그렇죠. 조단위 투자를 2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되고 투자도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게 되죠. 손정희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투자를 실패한 적이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 제 생각에는 첫 첫 번째 번째 실패의 제가 계속 가능성이 얘기하죠. 있어요. 첫 번째 실패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왜냐면은 이 당시가 이거 쿠팡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도 저도 한번 궁금해서 손정희가 왜 1조를 투자를 할까? 1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 1조를 1년 만에 다 써버려요. 그래서 또 1년 뒤가 2년 뒤에 1조를 또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1조라는 돈을 1년인가 2년 만에 다 써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물류 시스템에다가 더 막 투자를 하고, 여기를 보면 로켓 배송이 쿠팡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쿠팡맨 가지고 다 소화가 안 돼서 알바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알바로 내가 차가 있으면 당일 뭐 이런 로켓 배송하는 거를, 그게 조건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알바를 또 많이 합니다. 제가 쿠팡맨들은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설명해주면, 그 물류 캠프가 있어요. 캠프라고 하는 물류 캠프가 있거든요. 캠프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쿠팡맨들이라고 하는 배송하는 직원들이 한 뭐 100분에서 150분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주로 운전을 하고 택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 물류센터에서 그날 배송할 물건이 넘어오면 그 물건을 차에 실어야 되잖아요. 네. 차에 실어주는 용역이 따로 있어요. 네. 차에 실어주는 용역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쿠팡맨이 혼자 다 돌아다니면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포터 같은 거 보면 자리가 두 자리잖아요. 옆자리에 타는 워크맨이라고 있어요. 워크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쿠팡맨이 거의 다 이제 지금은 이제 쿠팡맨이 대규모로 채용을 해서 쿠팡맨이 거의 다 하고 있고, 쿠팡맨의 조건이 사실은 택배 기사로 처음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이게 그 일 분량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쿠팡이 그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면 또 대우가 좋아져요. 정직원 전환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면 이제 세전 한 4,500에서 5,0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직원으로 쿠팡맨을 일하다 보면 이제 캠프 관리직으로 전환도 해줍니다. 전환도 해줘서 이제 그 루트로 들어가면 뭔가 괜찮은데, 근데 쿠팡맨을 제가 그 검진 1년을 했잖아요. 근데 쿠팡맨들이 진짜 빨리 바뀌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쿠팡맨이 처음에 70kg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음에 6개월 동안 60kg가 됩니다. 쿠팡맨 다이어트. 쿠팡맨 다이어트가 정말 대박이에요. 이게 정말 쿠팡은 신사업을 해야겠는데. 정말 미친 듯이 살이 빠져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살이 빠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건강 지표가 되게 좋아져요. 사람들이. 그러면 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되게 홀쭉해지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당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좋아지는데, 대신 관절은 정말 허리, 손목, 팔꿈치 이런 거는 거의 아작납니다. 아작나고, 그리고 거기가 무거운 물건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산재가 되게 많아요. 접촉 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물건, 그 다음에 부상, 물건 쓰러지면서 다치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쿠팡이 생각보다 그나마 이쪽 업계에 있는 회사 중에 그나마 양심적이에요. 쿠팡은 산재 처리를 해줍니다. 산재 처리를 해주는 회사가 아직까지도 잘 없거든요. 많지 않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도 비용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좀 큽니다. 이 그 손정희 회장이 쿠팡이 투자를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 본 그 비전은 아마존이었겠죠. 우리나라의 아마존이고,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제 아마존 프라임처럼 쿠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 얼마를 내면은 이제 배송을 좀 로켓 배송 같은 건 공짜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네이버 쇼핑이 워낙 꽉 잡고 있잖아요. 그 가격 비교 서비스를 이제 다 이용을 하면서, 그 쿠팡은 사실 제 생각에는 경쟁자가 위메프나 아니면은 뭐 그런 종류의 그런 소셜 커머스. 네, 소셜 커머스 업체 정도였는데, 이 물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을 계속 뽑아내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거의 미국의 반독점 기업이잖아요. 그 아마존 말고 다른 그 커머스 관련된 게 살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베이나 그런 거는 이제 거의 개인 거래 중고나라 같이 된 거고, 중고나라가 된 거고, 여기는 이제 그냥 물건은 아마존에서 사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쿠팡에서 그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뽐뿌를 인수를 해야 되나. 저는 이
뽐뿌면 소셜 커머스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뽐빵. 이게 그 손정희 회장이 여기에 투자를 할 때 그 당시에 아마존은 공룡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수익은 거의 못 남겼어요. 예. 아마존 지금도 네. 수익이 거의 안 나는 회사로 유명할걸요. 네. 근데 점유율을 네. 수익하고 바꾸는 구조. 네. 그래서 돈을 벌면 바로 투자를 해서 무슨 회사를 사거나, 그래서 이 점유율을 끊임없이 올려 나가는. 그래서 수익은 중요하지 않다. 점유율이 왔다다. 이게 이 당시에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네. 원리로 네, 네. 통용되던 시절에 이제는 예전에는 마진 좋고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었는데 지금은 큰 돈 벌려면 점유율을 1위 찍으면 돼. 그때까지는 적자를 봐도 되고 적자를 안 보면 베스트고. 근데 적자를 보더라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1위를 찍으면 그 다음부터 돈 버는 건 쉬워진다라는 게 아마존이 그 모델을 보여주면서 손정희 회장도 아마 쿠팡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김범석 대표. 예, 투자 요거를 들었겠죠. 갑자기 못 있다가 쿠팡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싶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 쇼핑몰 이게 단순히 위에프라 이게 아니라 G마켓 11번가 옥션. 뭐 옥션 이런 데들하고 다 경쟁해서 네. 이 로켓 배송을 활용을 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겠다라는 게 쿠팡의 목표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뭐가 문제냐면 결국 쿠팡에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쿠팡의 서비스는 알겠어요. 뭐 다음 날 뭐 아침 일찍 네. 배송을 해주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택배가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그러니까 땅덩이가 좁잖아요. 네. 잘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안에서 안 하고 그냥 11번가에 하든 옥션에 하든 그 해외 배송만 아니라면 국내 배송이라면 보통 다음 날 와요. 오후에 오든 사실 뭐 며칠 어쩌든. 차이가 안 나요. 네. 예. 며칠이 뭐예요? 하루 차이가 안 날걸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무시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하루 기다리고 500원 싸면 그거 사요. 네. 500원 차이의 서비스 질은 안 받아도 돼. 네. 질 좀 떨어지고 싸게 살래. 이 빠꼬미들이 전국에 모여 있고요. 온라인 쇼핑 주로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로 여성들이 좀 더 많이 합니다. 예, 여성. 남자들은 예. 내가 샀던 데 있잖아요. 개인정보 돌아다니는 거 싫어서 그냥 내가 만약 G마켓을 이용한다 그러면 G마켓에서만 검색하고 그렇게 사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그냥 경험상 뭐 깔리는 것도 싫고 여기저기 막 그 또 회원가입하고 막 이런 것도 싫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뭐 11번가 이용하면 11번가에서 검색해서 산다거나 G마켓을 이용하면 G마켓에서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얘기하신 대로 우리 와이프는 네이버 쇼핑을 일단 예, 그렇죠. 네이버 쇼핑을 해서 여기가 더 싼가? 그러니까 호구가 되는 걸 매우 싫어해요. 아, 그렇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1,000원이나 차이가 났네? 기분이 나빠. 이런 거. 그러다 보면은 그 낚는 곳이 있죠. 머치 쇼핑 뭐 이런데. 예. 그 땡땡 쇼핑 그런 데서 이제 딱 들어가 보고 나면 배송비가 2만 원이 붙어 있고. 뭐 그런 이런 거. 그러니까 쿠팡이 점유율을 올리려면 로켓 배송 플러스 최저가 보상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못 벌죠.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 미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랑 다르게 그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되게 분산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통합하는 곳이 이제 네이버 쇼핑과 사실 정말 더 따져보는 사람은 다 나와 애누리까지 검색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사람이 이제 뽐뿌란스를 있죠. 거기만 보면 다 정리해 주니까. 네.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불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이제 신조를 가진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쿠팡도 못 버텨요. 못 거기서는 버텨. 500원 비싸지면 너무 순진했어 이런 전략이.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11번가 같은 데를 보면 11번가도 SK가 모 회사인 네. 데잖아요. 그건 웬만한 적자를 버틸 수 있는 회사이고, 근데 11번가나 다른 회사들은 물류센터를 운영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그냥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만 시켜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적자를 보기 쉽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수수료 싸움. 수수료를 먹으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수수료와 그러니까 판매 양과 수수료를 잘 조율하느냐. 그래서 뭐 MD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판매자를 관리하고 소비자를 관리하고 이런 그 다리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노출을 해주고 메인 페이지 어떻게 노출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 광고 수익도 내고 뭐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심플하거든요.
그 11번 가는 G마켓 같은 데는 내가 많이 팔고 싶으면 11번 가는 G마켓에 돈을 내면 돼요. 그렇죠. 예. 돈을 내서 메인에 노출해 달라. 그래서 뭐 핫딜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빵빵 때리고 돈을 그러면 그런 그 업체들은 그런 걸로 돈을 또 벌어요. 네. 근데 쿠팡은 자기네들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사재로 쟁여놓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게 되게 리스크가 네. 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뭔가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쿠팡을 저는 좀 응원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쓰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회사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큰 차별점이지? 라는 거를 좀 잘 못 느끼겠다고 해야 제가 되나? 쿠팡을 고객사로 1년 동안 상대해서 일했잖아요. 다른 회사 대비 회사 문화도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거기 사내에서는 존칭도 거의 존칭만 써요. 그냥 서로 존대, 상호 존대가 원칙이고, 그 다음 안에서 뭐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기 경영진들이 좋은 사업가예요. 근데 뛰어난 사업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에 대한 비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고객사였기 때문에 쿠팡만 충성적으로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쿠팡에서도 호구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보면 이 적자를 본 게 누적 적자금이 사실은 뭐 2.8조, 2.8조. 2조 8천억 원이에요. 네. 2조 8천억 원을 이 누적 적자가 생겼는데 2조 8천억 적자면 웬만한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이재명급 CEO가 취임해서 칼춤을 한번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돼요. 근데 쿠팡은 구조조정을 하는 순간 끝납니다. 네. 정체성이 사라져 버려요.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면 경쟁력도 없어지는 거. 쿠팡이 이때까지 했었던, 그러면 쿠팡에 투자했었던 주주들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도 쿠팡이 이걸로 뭔가가 되겠지. 니네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가니까 뭔가 손정희가 1조 1천억 원을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3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누적 적자가 2조 8천억 원이면 손정희는 기분이 어떨까? 근데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0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 한 10만 원 어디 가서 밥 먹었다고 뭐 기분이야 좀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아는 부자들은 작은 돈에도 굉장히 짜증냅니다. 근데 이게 뭐 본인 돈이라기보다는 그 비전 펀드인가? 펀드 펀드가 만들어가지고 된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1조 1천억 원은 아마 그 소프트뱅크 다이렉트일 거고, 나머지가 이제 소뱅에서 약간 다른 거를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돈인데, 그게 약간 손정희가 손절하려는 거다라고 분석한 그 기사도 봤어요. 그래도 왜 직접 투자를 진짜 비전이 있으면 소프트뱅크가 직접 하지, 펀드 같은 거를 조성을 해가지고 여러 때들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던 게, 손정희가 소프트뱅크의 투자 지분을 물타기 한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근데 쿠팡이 재작년에 작년 사이에 알리바바가 인수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돌았었어요. 알리바바가 근데 인수가가 1조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출이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데 1조 정도에 인수한다는 말이 들어왔었는데, 근데 그때 살짝 쿠팡의 회사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그때 쿠팡이 추가 투자가 안 돼서 이제 당장 다음 달에 돈 줄 회사 그 월급 줄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뭔가 암울한 상황에서 손정희 회장이 다시 한번 통큰 투자를 한번 더 해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년에 되면 손실폭이 확대되면 더 확대되지 줄어들 기미는 안 보이는데, 최저임금도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로켓 배송이랑 로켓 프레시 정말 착하고 좋은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논리로 가면 당연히 프리미엄 서비스니까 돈을 더 지불을 해야죠. 네. 근데 문제가 이게 기본 서비스 장착이니까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참 소비자 입장에선 좋다. 근데 니들 돈 되겠어? 라는 사업을 자꾸 늘려나가니까 이게 과연 쿠팡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쿠팡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본 사안 중에 하나라서, 쿠팡은 아까 얘기한 우리가 탈원전 얘기하면서 겁먹던 멍청이들이 정책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어떡해. 유통은 롯데처럼 해야 돼요. 포워드 벤처스 롯데처럼. 어떡해. 네. 유통을 롯데처럼. 롯데처럼. 근데 롯데가 괜히 쿠팡은 순진한 멍청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점유율을 보고 이런 서비스에 뛰어들었다고 봐요. 근데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 물로 봤어요. 이런 걸로 점유율 못 올려요. 이런 서비스는 약간 기본보다 좀 더 좋아지는 프리미엄 서비스잖아요. 프리미엄 서비스로 주머니에서 돈을 더 꺼내게 만드는 거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걸 기본 장착하고 점유율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 이거 기본 장착에 이거 없이 최저가 보상하겠다는 데가 점유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딴 데가 더 싸게 팔면 우리가 그만큼 다 보상해 줄게요. 이 정책 쓰는 게 점유율은 무조건 더 올라갈 거예요. 배송은 좀 늦지만 우리는 무조건 최저가를 보상합니다. 이게 점유율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한 것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패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그게 아이덴티티니까 네. 포기할 수 포기할 수 없는 없죠.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검색할 필요 없다. 왜 다른 데서 검색하냐? 그냥 여기 가서 딱 치면은 우리가 무조건 최저가 보상해줄게. 머리 쓰지 말고 여기로 와라라는 게 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었겠죠. 로켓 배송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만약에 그걸 제가 말한 최저가 보상제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걸로 출혈해야 되는 돈을 이 로켓 배송과 물류 쪽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게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그것도 손실 감당 못해서 조금 가격 올리는 순간 다 끝나요. 그것도 맞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그리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고 10번 주문하면 치킨 한 마리 보내준다든지. 아니 우리나라에는 뽐뿌가 있는 나라예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 너무 무시했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컴퓨터 견적 맡겨봐요. 다들 얼마나 이 견적이 최고야라고 글 올리면 그때부터 다시 견적 배틀이 시작되잖아요. 아 그럼요. 차 옵션 배틀. 그런 거. 컴퓨터 견적 배틀 이런 거. 쿠팡이 좀 멋있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맞고 사실은 이걸로 추가적인 어떤 구독 서비스처럼 쿠팡에 구독을 하면 로켓 배송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프라임처럼 구독자들이나 이런 월 얼마씩 비용을 내는 사람들한테 주는 서비스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아버렸기 때문에 어렵죠. 이거를 이제 유료화로 못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걸 그냥 소소하게 작지만 우리를 선택해준 우리한테 돈 쓰는 사람들한테 주는 큰 혜택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갔으면 그러니까 구독자들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근데 이제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뜨고 있는 것들 중에 이 그 로켓 프레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작은 벤처들이 뭐 음식 같은 거를 아침에 새벽에 막 배달해주고 이런 거. 네. 근데 그거 보니까 비싸요. 그거. 제일 대표적인 게 마켓컬리죠. 네, 네. 마켓컬리가 그거 보면 봤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비싸요. 비싸도 살려면 사 우리가 서비스 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질 좋고 신선하게 새벽에 니네 집 문 앞에 갖다 주는 대신에 좀 비싸. 자 선택할래 말래란 말이에요. 여기는 요즘 작은 그런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이 약간의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뭐 저가 경쟁으로 붙어서는 롯데 못 이기거든요. 야, 껌판 회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껌 때문에 못 껌 이겨. 파서 돈 버는 회사인데. 근데 쿠팡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싸고 품질 좋고 이렇게 갔다가 지금 적자를 지금 계속 보는데 이미 투자도 너무 많이 받은 상황이고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조 적자를 냈으면 이게 4조에서 5조를 매출했는데 1조가 적자다. 그러면 10조에서 20조를 팔면 이 적자가 메꿔지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함정인 거죠. 근데 아까 마켓컬리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요즘 다이어트 도시락을 몇 번 먹었어요. 마켓 관리에서 네, 마켓컬리가 다른 업체에서 먹었는데 근데 그거 아침에 배송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맡겼는데 저녁 9시에 제 문 앞에서 제 방 문 앞에서 만났잖아요. 9시에 걸어놓고 간 밤 9시에 다음날 아침을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그 배달하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교 아침에 배달시키니까 당연히 학교 건물 밤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9시에 제 문 앞에 문 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걸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여러분들 꼭 밤에 CCTV 달아놓으세요. 수들방 CCTV랑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래서 충격적이네. 그런 거 대부분 좀 약간 은박지 같은 거랑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좀- 아이스팩 몇 개 해가지고 그래도 네. 아침에 그 아침까지 그래도 혹시 프로토콜상 괜찮은 건가 해서 아침까지 기다려봤어요. 근데 아침 되니까 제가 아침에 사진 찍어놓고 동영상 찍어놓고 했거든요. 야. 근데 아침 보니까 약간 음식이 약간 상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식중독 감별사잖아요. 식중독 아. 역학점 얼마나 많은데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아, 예, 마켓 컬리는 아니었다는 거. 마켓컬리 아니에요. 예, 예. 다행이네요. 어딘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네. 아 그거 말하면 저희 지금 존폐 위기 채널의 존폐 위기 때문에 안 채널은 됩니다. 존페이가 되고 구독자는 올라간다. 조회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김 기자님한테 얘기할까요? 인터뷰 한번 하시죠. 예. 사기. 아 이게 참 쿠팡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쿠팡이 많은 그 우리나라의 안 좋은 기업 문화를 타파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창업주랑 이런 그 간부들이 임원들은 뭔가 좋은 회사 사내 환경 그리고 사내 어떤 수평적인 분위기 그리고 물류도 직접 하면서 쿠팡맨이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초반에는 굉장히 좀 잘하면서 수익도 내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대기업들이 왜 쥐어짜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비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쥐어 짜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시장 경제잖아요. 뭐 롯데가 괜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롯데 좋아. 롯데 잘해요. 최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롯데는 그렇게 쥐어짜는 거를 약간 야구팀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 선수들하고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에요. 근데 롯데가 연봉 총액은 얼마나 높은데요. 그럼 이대호한테 호구짓해서 그렇고 아, 그것 맨날 그것 때문에 나가잖아요. 2천만 원 때문에 나가고 뭐 FA 계약 뭐 이대호 이렇게 예전에 때문에 진짜 나가고. 1,000만 원, 아, 2,000만 맞아. 원짜리 놓쳤잖아. 네. 그거 안 주려고 하다가 그거 주면 이겼다고 했는데 네. 아, 지금 얼마를 줬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00억 좀 120억 줬나? 많이 줬잖아. 150억 150억 줬나 네, 했잖아. 150억. 2천만 원. 그렇습니다. 자, 쿠팡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거기 가족이 너무 많아요. 네. 거기 여기 쿠팡에 이제 쿠팡 때문에 먹고 사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잘 그리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뭐 쿠팡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렇죠. 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라 네. 쿠팡에 큰 비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잘 헤쳐나가고 이 적자도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그냥 약간 추진력을 추진을 얻기 얻기 위한 예. 근데 대부분의 이슈는 저희가 까고 싶어서 까는 건데 근데 쿠팡은 그래도 애정이 있어서 까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는. 쿠팡이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그런- 좋겠어요. 이 되게 안 좋았던 구습에 가까운 이런 기업 문화를 바꾸면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적자가 늘어나니 기존에 있던 그런 이 재벌들 기업가들은 쿠팡의 이런 운영진들을 철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프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도 벌써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그게 막 돈 벌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쿠팡 힘내시고 꼭 우리가 예측한 거랑 다르게 큰 수익을 내서 뭔가 대한민국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뭐 아이디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식자재로 아예 나가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국내에 이렇게 좋은 그 기왕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갈 거고 그리고 그 배송망이 이제 다 돼 있고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가 검색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랑 이제 접점이 잘 없는 그런 분들 계란이 왔어요. 네 계란 뭐 잘해가지고 어쨌든 뭐 뭐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뭐 화이팅 잘 하시고 좀 했으면 꼭 좋겠어요. 잘 흑자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녹화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이 새벽 1시가 넘었네요. 자, 저희가 이제 시사건건 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그 고정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있고 댓글에 질문하시면 두 분이서 계속 댓글을 다 좀 달아주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왕의 신봉님이나 카스맨님이 또 댓글도 친절하게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은 이번 주 거는 이재명이 있어서 댓글은 좀 활발 불타오르지 않을까. 뭐 아, 투기장 예상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재명 건에 대해서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냥 제가 예전에 했었던 말 때문에 약간 좀 프렌들리하게 했다. 이재명 건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정도. 아, 저 네. 법원을 존중합니다. 네, 그냥 그 정도로. 네. 존중합니다. 믿을 수 없어. 절대 못 이겨.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